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바로 이틀 전 울산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으로부터 300km가량 떨어진 수도권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는데요. 이젠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에서 이미 39차례 지진이 났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횟수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대피 요령을 잘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이번 장맛비에 서울 도로 5곳에 땅이 꺼졌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간 서울에는 평균 130mm가량의 비가 내렸는데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사거리 도로 한복판 구멍이 뚫렸습니다. 마포구 마포동,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름을 보니까 20cm부터 큰 거는 1.5m까지 크기의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낡은 하수 관로 때문에 바닥이 꺼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관할 당국이 복구 작업을 벌이거나 혹은 마쳤다고 합니다. 네, 자,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바카바르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차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2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울산에서 역대 5위급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제 평소에 좀 이 지진 대피 요령, 대처 방법 등을 익혀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대의 이민용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특수구조대에서도 그 지진 대비 훈련 실시하고 있죠? 네, 예. 예. 그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시민들의 네. 반응도 좀 예전과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예.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이번 울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는데요. 저희 서울 특수구조대는 지진 발생으로 화재나 건물 붕괴, 유해물질과 같은 가스 누출이 됐을 때 예. 복합 재난을 대비해서 인명구조하는 방법을 취득하고 있고요. 예. 또 화생방 장비를 보강한다던가 도시 탐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민들하고도 같이 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매년 각 구별로요. 예. 안전 항복 훈련이라고 해서 예. 시민들 초, 중고 학생들 포함해서 그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안전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을 하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울산에서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 규모 5.0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예. 규모는 그 지진 자체의 어떤 에너지 힘이고 우리가 느낄 네. 수 있는 거는 진도잖아요. 예, 그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정도. 일단 이번 규모 5.0의 지진이 났는데 이게 네. 우리가 느낄 때는 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규모 5.0은 중규모에 해당되는데요. 예.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이번처럼 창문이 흔들린다거나 그다음에 화분이 넘어져서 깨지며 선박에 걸린 선반이나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지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라서 밖으로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번에 YTN 라디오와 또 YTN에서도 이 부분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예. 시민들이 밤에 났잖아요. 굉장히 예. 놀라서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관에서 막 대피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예, 학생들 같은 경우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렇죠. 집으로 빨리 귀가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경험은 처음이었다. 이런 제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지진이 오면은 뭐 대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되면은 우왕좌왕 하게 되잖아요. 예, 가장 맞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좀 궁금한데 훈련을 할 때도 많이 이런 걸 보셨을 것 같아요. 뭐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이번 울산 지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우왕좌왕 했는데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지진 대피 훈련 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그 피부로 그런 상황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 뭐 당황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매년 이제 반복 훈련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실제 지진이 발생 시에는 당황하는 걸 좀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만약에 예. 수도권에서 지진이 났다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지하 상가에 있을 수도 있고 지하철에 예, 있을 예. 수도 있고요. 고층 건물에 예. 있거나 아니면은 길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가장 위험한 것은 그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노후 건물이 밀집된 뭐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예. 그 고층 건물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30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지방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5.0 이상의 그런 강진이 발생했을 때 예. 지하에서 같은 경우는 그 비상구가 막혔을 때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다중이용업소 같은 곳,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 공간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 건물 밀집 지역과 고층 건물 그리고 특히 지하에서 출입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장소별로 한번 살펴보죠. 대피 요령. 노후 건물이나 어떤 고층 건물에 있을 때 일단 건물에서 그 엘리베이터 타면 절대 안 되잖아요. 예. 계단 화재 발생시 마찬가지로 예. 그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타시면 안 되고요. 예. 그 만약에 뭐 5층 아래쯤에 있다 그러면은 신속히 뭐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을 해서 예. 뭐 손으로 감싸거나 해가지고 빨리 밖으로 대피하시는데 어허. 밖으로 대피할 때도 무작정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 밖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혹시 뭐 낙하물이 있지 않나 이런 걸 보고 대피를 해야겠으며 예. 일단 5층에 있다고 그러면은 고층. 일단 뭐 10층이나 20층 이런 이상에서는 네.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비상 계단을 통해서 뭐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안내 방송이라든가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이번에 또 제보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해서 보니까 고층 건물에 계신 분들은 이게 그 내려가는 중간에 다칠까봐 혹시 무슨 일이 변고가 있을까봐 그냥 집에서 대기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강한 지진이 와서 이거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아파트에서 제대로 방송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비상계단으로 탈출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이번처럼 5.0 정도 되면은 웬만한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대피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5.0 이상의 그런 강진이 발생했을 때는 내진 설계가 돼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일단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밖으로 대피하는 게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진 설계가 돼 있는지도 평소에 좀 알아둬야겠네요. 네, 그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88년 이후에 그런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저층 아니면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하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하에는
어떻게 보면 또 안전하다고도 뭐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붕괴로 인해서 그런 낙하물이라든가 예. 이런 뭐 유리 파편 이런 거로 뭐 피해를 입을 수는 없지만 예. 일단 그런 지하 같은 경우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예. 그런 뭐 평소에 다니던 곳이라 그러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런 다중이용차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뭐 비상구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랜턴이 있다 그러면은 좋지만 네. 랜턴이 없을 때는 요즘 휴대폰에 그 랜턴 기능이 있는 어플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이 있다 그러면은 뭐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뭐 안내 요원이 있다면 더 좋고요. 예. 일단 지상으로 예. 네, 신속히 대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물이 있는 공간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화장실이나 이런 실내에서 예. 뭐 보통 뭐 머리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뭐 식탁이나 책상 밑으로 대피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 욕실 같은 경우는 왜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냐 하면은 예. 만약에 밖으로 대피를 못했을 경우에 그런 출입문이 이제 뒤틀리거나 했을 때는 이제 못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건물 붕괴 등으로 밖으로 이제 대피를 못했을 경우에는 욕실이나 화장실로 대피하게 되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예.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들 인터뷰를 또 취재를 해보면 네. 광장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장 같은 예. 곳. 근데 예. 지금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는 YTN만 하더라도 주변에 다 고층 빌딩들이 많고 넓은 공터가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공터가 없는 경우 이런 예. 경우는 어떻게 피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상황마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뭐 공터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 빨리 뭐 넓은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으로 대피하면 되겠지만 그런 넓은 공간이 없을 때는 일단 어떤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이나 손으로 어떤 머리를 감싸거나 예. 그래서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할 수 있고요. 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운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길 가장자리 같은 경우 정차 후에 예. 그런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다든가 해서 재난 정보를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게 예.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인천 쪽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서해 쪽에서 지진이 났다. 그래서 뭔가 해일이 온다. 이러면은 예. 좀 산사태나 또 해일 같은 위험들 2차적으로 올 수 네.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높은 산이 있다던가 안 그러면 뭐 그런 해일이 해안가 주변에 있다고 그랬을 때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예. 먼저 산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단 평지 같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해안이 접한 지역에서는 해일을 대비해서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언덕이라든가 높은 산 쪽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지대로 이동하는 게 좋다. 예. 저희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고 있는데 7135번님 저는 고시원 건물 4층에 살고 있는데요. 지진이 네. 막 심하게 나면 대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계단에 한 번에 몰려서 혹시나 네. 계단으로 못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부상을 네. 하고서라도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거를 좀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창문으로 뛰어내린다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 해서 안 됩니까? 예. 2층 예. 정도 같은 경우는 뭐 다리 골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감수하고 뛰어내릴 수 있지만 예. 2층 저희들 지금 이제까지 현장에서 출동해 본 경험으로는 예. 2층 이상에서 뛰어내렸을 경우에 대부분이 정말 신체적으로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지 않습니까? 예.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거나 안 그러면 그런 내장 쪽에 장기 쪽에 그런 부상을 입기 때문에 상당히 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왕관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또 왕관기를 이용해서 뭐 내려갈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죠. 일단 뛰어내린다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04번님, 낮에 지진이 나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좀 그나마 이성적으로 대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밤에 네. 자다가 지진이 네. 발생하게 되면은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이번 지진도 밤에 네. 났잖아요. 그 울산에서도. 예. 이런 예. 경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밤에는 또 낮 시간대하고 사람이 그 피부로 느끼는 게 좀 틀리거든요. 예. 어떤 뭐 심하게 뭐 집안이 움직인다든가 그러면은 뭐 그런 공포심도 느낄 수 있고. 다르죠.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죠. 예. 만약에 또 뭐 새벽 같은 경우 취약 시간대에 발생했을 때 예.
집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뭐 이런 주변의 지리를 잘 알 경우에 상관은 없지만은 또 외부에 뭐 일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든가 했을 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정전을 대비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집안에 랜턴을 준비한다거나 예. 평소에 뭐 가족과 함께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피를 하자. 예. 또 미리 또 집안에다가 어떤 뭐 안전 헬멧도 뭐 비치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무튼 밤에 뭐 발생했을 때는 일단 당황하지 않는 게 최선이거든요. 당황하지 모든 않고. 그런 사고 현장에서 예. 모든 분들이 당황을 하게 되면 뭐 패닉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 그 의지대로 되지 않고 누가 어떤 사람이 했을 경우에 무작정 따라간다든가 네. 뭐 이런 했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간의 경우는 조명을 통해서 시야를 확보해라.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또 하시네요. 또 시야를 예, 확보해야 예. 되고 예. 평소에 안전 헬멧 같은 걸 구비해서 예. 침착하게 상황 발생 예.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가족들도 좀 서로 간에 예. 소통하면서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부쩍 점증하고 있는 이 지진 관련 공포 대비해서 서울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대 임용 팀장과 대처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한상옥입니다. 손님하고 정겹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손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아주 기분 좋게 갈 때 그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입금 시키고 열심히 해서 하루에 3만 원씩 집사람 주기로 했는데 더 벌어서 3만 원을 집에 갖다 줄 때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힘든 거는 손님이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리가 저리가 반말 비슷하게 영적으로 일할 때 제일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규정에 맞는 운행을 하게 되면 사고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 속도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할 때 마음이 조급할 때 사고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악금 이 자체를 내가 못 채우더라도 그래도 오늘은 하루 보람이 있다 하는 식으로 좀 느긋하게 일하면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자기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운행하고 또 밖에 나와서 간단한 좀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땅한 바깥 공기를 갖다 씌우면서 운전을 하면은 졸음도 오지 않고 안전한 운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 논란 이런 말들을 덜 많이 하던데 좀 택시기사한테도 사실 고생합니다. 고생하시죠. 정겹게 말을 좀 해주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좀 즐겁게 갔으면 하는 이런 좀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택시 운전을 하는 운전원들도 회사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손녀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손녀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손님한테는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갖다 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상옥 기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소녀께서 잘 커가지고 국가에 정말 이바지하는 정말 큰 일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참, 그래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칙, 특히 이제 교통 안전 관련해서 원칙이 참 중요하죠. 지진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전 불감증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상옥 기사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정말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듭니다.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1부 끝곡은 션 콜빈입니다. Sunny Came Home. 2부에서 돌아오죠.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
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는 맛있는 여행으로 이어갑니다. 네, 자, 이제 6월 다 가고 7월이 왔습니다. 7월에는 우리에게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줄까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6월에는 이제 뭔가 좀 호국보훈의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서 그런 어떤 국방과 어떤 네.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지역들을 많이 가봤는데 네네. 오늘은 어디입니까?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강 따라 물 따라 가는 강 따라 물 따라 바닷길 따라 가는 여행을 쭉 소개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멀지 않은 곳으로 갈 건데요. 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파사산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파사산성. 거기 파사산이 있죠, 아마? 맞습니다. 여주에서 남한강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네. 중요쯤에 성서리가 나오고 거기를 건너면 그쪽에 이제 이포대교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면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산이 파사산성이라는 오래된 그 성곽을 하나 끼고 있는데 그 품새가 되게 멋스러워서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아니 이곳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이게 기록에 보면 2000년에 넘는 켜켜한 역사를 품고 있대요. 네. 신라 5대 임금 파사왕 때 처음 쌓았다고 전해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많은 전란 때마다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에요. 예. 과거에는 전략적 요충지였겠지만 제가 막상 올라보니 세상에 이런 풍경이 있구나. 파사산성은 전체 둘레의 길이가 한 1.8km 정도 되는데 네. 성곽 자체가 남아있다라기보다는 성벽 등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는데 네. 그 성곽길을 걷는 내내 남한강의 물줄기를 쫙 펼쳐볼 수 있고 여주, 양평, 이천의 풍경이 그대로 펼쳐져요. 그래서 일몰과 일출을 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오직 이 풍경이 아름다웠으면 그 징비로우 유명하신 선생님 계시죠? 예. 유성룡 선생님께서 시를 남기기도 했던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가서 좋았던 게 이제 산성이면 우리가 툰이 떠올리는 뭐 수원화성, 네. 남한산성처럼 뭔가 좀 아름답고 우리나라의 전통의 미가 남아있는 곳 같잖아요. 예. 여기에는 정말 잘 다듬어진 석병 등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칠 것이 없고 시야가 트여 있는데 그래서 약간 호젓한 느낌에서 이걸 고졸한 멋이라고 하는데 네. 기교는 없으나 예스럽고 소박한 멋이 있고 이게 남한강의 풍경과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는 산성길이어서 여름철 강줄기를 보시기에 막상 강 가까이 가면 강의 풍경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네. 멀지 않은 곳에서 남한강의 풍경을 굽어보시면 시원한 여름철을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나운서지만 고졸하다 이런 네.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예, 기교는 없지만 예스럽고 소박한. 소박한 멋이 있다라는 멋이 맛인데 있다.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그 그래요? 산성길이에요. 네. 자, 그리고 거기 이포보 같은 것도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을 구경한다면 어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강을 구경하시기는 네. 이포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산성이 좋고요. 예. 산성 아래 내려오면 이포보가 있고 과거에 그 이포대교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한양을 이어주던 마포나루까지 이어주는 물길이었네요. 네. 지금은 그 배들이 사라졌지만 그 배를 형상화한 이포 전망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전망대에 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이 이포대교가 이포가 그 약간 단종회사의 슬픔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에요. 예. 단종이 그 광진나루에서 유배를 갔다가 여기서 쉬어가면서 슬픔을 달래던 곳이라고 하니까 약간 단종회사의 마음도 한번 그러니까 좀 숙연해지네요. 네. 자,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네. 또 고졸한 이런 것도 멋도 있고. 있는 그런 구경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좀 호젓하게 맛있는 걸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이 산성 자체가 되게 약간 소박하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소박한 먹거리집이 하나 있어요.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약간 도토리 전병과 도토리 수제비 그리고 묵밥을 내는 집인데요. 네. 제가 한 3번 갔는데 예나 지금이나 갈 때마다 약간 누구 손맛이 느껴지는 집이에요. 항상 주문하면 나물 한 4종류가 딱 나물 4종류와 김치가 나오는데 네. 하나하나 맛을 보면 이렇게 유별나게 맛스럽다라기보다는 되게 청정한 맛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정갈한 느낌. 그리고 정갈하고 무엇보다 신선한 그 재료의 향이 남아 있어서 항상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약간
나물 같은 것도 서울에서 먹으면 너무 열이잖아요. 너무 깔끔하고 약간 거친데 그 투박한 맛이 있어 좋아요. 그 지역의 느낌. 시골의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 집에서 꼭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도토리 전병이에요. 도토리 전병. 메밀 전병은 많이 드셔보셨죠? 보통 네네네. 메밀가루에다 김치나 넣어서 도토리 전병인데 야. 까만 도토리 가루에 전병을 붙이고요. 그 네. 안에 속을 뭘로 하냐면 두부랑 참나물과 통들깨를 넣어서 고소하겠네요. 넣어줘요. 그래서 모양새가 겉은 까만데 안에 딱 네. 잘라진 단면을 보면 하얀 두부에 파란색 참나물과 검은색 들깨가 톡톡톡 박혀 있어요. 야, 소가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그 쫄깃한 도토리 전병 껍질에다가 부드러운 두부와 참나물의 향과 덕에 스타카토처럼 터지는 들깨의 맛까지 정말 야. 기가 막혀요. 약간 산의 맛이에요. 식감이 그냥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추와 묵은 김치를 쫑쫑쫑 썰어서 넣어내는 묵밥은 정말 여름에 엄마가 해주는 맛 같은 맛을 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말캉말캉 아삭아삭 부드럽게 씹히는 묵밥들의 재료들의 조화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 집의 도토리 수제비도 되게 유명한데 들깨가루에 미역을 넣고 끓여냈는데 굉장히 네. 담백하고도 깊은 맛을 품고 있어서 산성 둘러보시고서 여기서 딱 한 그릇 하면 시골로 떠나 하루 반 나들이 여행으로 딱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뿌듯한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경기도 여주 파사산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줄기 따라서 물줄기 따라가는 여행입니다. 네. 1탄이었어요. 자,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함께 중국어의 문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명진 아나운서 반가워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자, 저희가 지명 이렇게 좀 배워보고 있잖아요. 네. 7034번님. 연남동 살아요.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에도 중국 사람들 관광 요즘 부쩍 많이 옵니다. 네. 홍대 가는 길을 묻기도 하고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연남동, 홍대 네. 뭐 이미 뭐 뜨거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쪽 표현도 배워보죠. 네, 오늘 연남동 홍대를 한번 배워볼게요. 네. 연남동을 중국어로는 옌난동. 옌난동, 한 번 더. 옌난동. 옌난동. 네, 우리가 삼청동 배울 때의 그 똥자 배웠었죠. 네네. 동을 똥이라고 발음하고요. 자, 그래서 연남은 중국어로 옌난이라고 발음하는데 옌난. 네, 연남동 할 때 남자가 남역 남자잖아요. 남쪽 남자. 그래서 남쪽, 네, 난. 남쪽은 난이라고 발음해요. 난, 네, 옌난동. 옌난동. 그다음 홍대는요. 홍따. 홍따, 홍따. 홍따. 네, 요 따는 대학 할 때 대자인데요. 따. 얼마 전에 그 차를 타고서 홍대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날이 홍대 축제였더라고요. 아, 학교 축제. 네, 학교 아, 축제. 자, 그렇군요. 홍대는 다시 한번 중국어로 홍따, 홍따, 홍따. 홍따. 라고 합니다. 네, 요즘 뭐 연남동, 홍대, 또 망원동 쪽도 유명해졌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일대가 신촌 쪽이잖아요. 맞아요. 신촌은 뭐라고 합니까? 신촌. 네. 신촌은 새로울 신자를 씬이라 발음하거든요. 신. 그래서 거기 뒤에다 춘자만 붙여주면 신촌이 되는데요. 신춘, 신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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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해요. 신춘. 그렇죠. 이게 신촌이다. 신촌. 자, 정리해보면 홍대는 홍따. 연남동은 홍따. 네. 연남동은 옌난동. 한 번 더. 옌난동. 신촌은 신춘. 한 번 더. 신춘. 이렇게 발음합니다. 남역 남자가 난, 난.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서초는 시춘이었으니까 서쪽이었으니까.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네, 3448번님, 네, 연남동에서 연희동 쪽에, 또 화교분들께서 하는 맛있는 중국집들이 많습니다. 두 분께 추천드려요 하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중국집 이름을 안 적어주셨어요. 3448번님,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7438번님, 이 와중에, 근데요, 문정아 선생님은 중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문자를 주셨어요. 이분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이죠. 문정환 선생님은 한국 사람인데 이제 중국어를 독학을 한 겁니다. 원래 전공자도 아닌데 본인이 공부를 따로 하신 거예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7438번님. 자, 다 함께 중국어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있으시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도로 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를 통해 핸들 앞에 애환, 웃음, 눈물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시청이고요. YTN 김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면세점 관련 소식인데요. 서울 63빌딩에 있는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지난해 7월 신규 사업권을 따냈는데, 당시에 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화 측이 이랬습니다. 관광버스 주차장을 대규모로 확보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거짓말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낼 당시 면세점 업체들 사이에 가장 중점적으로 여겼던 건 바로 이 관광버스 주차장이었습니다. 예. 도심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관광버스가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한화 갤러리아 측은 관광버스 주차장 100면을 만들겠다고 해서 실제로 지자체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YTN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가봤더니 네. 이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신관 주차선을 몰래 지우고 승용차 주차선을 그려놨습니다. 네. 또 다른 주차장 역시 관광버스 78대가 주차가 가능하다고 신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주차 공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주차 면적이 4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 면세점과 같은 시기에 사업권을 따낸 하나투어 SM 면세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관광버스가 주차하도록 기다란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만 짐을 내리는 하역장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나와 SM 측은 모두 YTN 방송을 통해서 나타난 지적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 이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또 주목받는 황금알로 여겨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데 허가 받을 때랑 또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가수 하하 등 연예인들과 또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서초구 설해마을, 이곳에 좀 특별한, 좀 독특한 지명이 붙는다면서요? 네, 프랑스 파리 이름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서초구가 밝힌 내용입니다. 프랑스인이 500여 명이 사는 설해마을, 그래서 한국의 작은 프랑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설해마을의 도로를 파리 15길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원 이름도 파리 15구 공원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어느덧 130주년을 맞아서 이런 이벤트가 벌어진 건데요. 서초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주은이 서초구청장과 필립 구종 파리 15구 구청장이 이 같은 내용의 상호 교류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초구의 한불 음악 축제, 파리 15구의 브로타뉴 축제 각각 양 도시의 공연단을 지원해서 공연하는 문화 교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파리 15구 뭔가 낭만적인 느낌도 들긴 하는데 또 시민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동남아 국가 방문한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비행기를 지금 시간이면 비행기 이미 탑승했을 시간인데요. 예. 서울과 방콕이 자매 결연을 맺은 지 10주년을 기념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박 시장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취임 후 처음으로 태국 방콕과 싱가포르를 방문하는데요. 박 시장 먼저 서울과 방콕 자매 결연 1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한류 콘서트에 참석하고요. 네. 9일에는 싱가포르로 옮겨가서 전 세계 주요 도시 시장과 정재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세계 도시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주제로 박 시장은 서울의 선진 행정을 다른 나라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출퇴근 시간대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이제 다음 달 말부터 증차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가장 극심한 지하철 9호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철이란 그런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네. 8월 말,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이면 신규 차량이 투입됩니다. 서울시의회 우영찬 의원이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서울시는 9호선 차량 4편성 16량을 8월 말에 추가로 투입하고요. 10월 말에 나머지 4편성 16량을 넣을 예정입니다. 올해 9호선에는 8편성, 그러니까 32량이 증차되는 셈인데요. 네. 신규 자동차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개화 차량 기지에서 입고돼서 기지 시험을 거쳐서 예비 주행 또 본선 시 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만 8월 말에 이렇게 추가가 된다 해도 당장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혼잡도가 뚝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혼잡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신규 전동차 투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부터 9호선 급행에 6칸짜리 그런 용량 지하철이 다녀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혼잡도가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지진, 대피 요령 이런 내용들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요. 항상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YTN 라디오에 제보 전화를 주십시오. 문자도 주십시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주시면 저희 YTN이 또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YTN 라디오가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빨리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Why Worry. 나나 무스쿠리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띄워드립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